사람. 더운 사람 없어? 나만 더워. 나만 덥지. 자, 학교에서 요거 했나요? 심리적 체험이 무슨 뜻인지. 그 단체로 다 기억이 상실된 거야. 학교를 갔는데 하기는 했던 것 같은데. 심리적 체험의 의미에 대해서 혹시 이야기를 했어요? 심리적 체험이란 무엇인가? 그러면 여기서 좀 더 나가서 내일 질문하고 싶은 건 뭐냐면 아름다움의 종류가 있는데 혹시 아름다움의 종류 나눴어요? 네. 나눴어요? 오케이. 그럼 한자어로도 배웠어요? 비장미, 불개미 안 배웠어? 그럼 아름다움의 종류 네 가지 어떻게 배웠어요? 네 가지였을걸? 순금이. 했네! 자 봅시다. 자, 문학은 심리적 체험을 바탕으로 한 다양한 소통 활동임을 알고 문학 활동을 할 수 있다. 자, 쌤은 이제 시험 대비할 때 일단 기본적으로 교과에 나와 있는 이 기본적인 개념이나 이런 것들을 아는 걸 매우 중요하게 생각해요. 자, 그래서 나중에 고등학교 올라가서 나랑 또 같이 수업하게 될 학생이 있을 수도 있어. 내가 만든 학교에 오게 되면. 그럼 나랑 그냥 몇 년 동안 그냥 계속 나만 보는 거야. 자, 그런 학생들은 내가 계속 물어볼 거야. 뭘 물어볼 거야? 중학교 1학년 때 배웠던 거 2학년 때 또 물어보고요. 2학년 때 배웠던 거 3학년 때 또 물어보고요. 3학년 때 배웠던 거 고등학교 1학년 올라가서 또 물어봐. 알겠죠? 그 개념이 누적돼서 학습이 돼야 되기 때문이거든. 자, 심리적 체험이라고 할 때 미가 아름다움이라는 뜻입니다. 아름다움은 우리가 한국 문학에서 크게 네 가지로 나눠요. 자, 우아미 겉보기에 아름답고 조화로운 을 통해서 아름다운 모습, 조화로운 모습 이런 것들을 통해서 느끼는 아름다움을 우리가 이제 우아미라고 합니다. 자, 그다음 비장미. 비가 무슨 뜻일까요? 슬플 비자입니다. 슬플 비. 슬픔. 또는 비극적인 것. 어떤 예술 작품이 있는데 이 예술 작품이 너무 슬퍼. 왕가 사는 남자를 봤더니 눈물이 막 폭풍이야. 엉엉엉엉엉. 슬픔 또는 비극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느끼는 예술의 아름다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비장미라고 합니다. 알겠죠? 자, 다음. 올레미. 해학을 통한 아름다움, 웃음을 통한. 해학이 뭔지는 알죠, 여러분들? 해학이 뭐야? 웃음을 자아내는. 여러분들이 2학년 때 배웠던 사람 중에서 웃음을 자아내던 사람 누가 있었어? 어느 작품에 누구? 동백꽃의 나. 맞죠? 동백꽃의 나가 왜 해학성을 드러내는데? 정순이 말하는. 그렇죠. 눈치 없어서. 기억납니까? 정순이의 마음을 눈치채지 못한 것이 이제 이 작품에서 해학성을 드러내는 요소였죠. 그 장면 수용 평가였다. 그렇죠? 자, 다음 4번. 모르는 눈치를 하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서. 자, 다음 마지막으로 뭡니까? 숭고미. 자, 우리가 숭고하다라는 말을 뭐랑 연결해서 쓰는데 숭고한 무엇라고 하면 이 뭐에 뭐가 들어가면 딱 어울릴까요? 숭고한 무엇. 오케이. 숭고한 맞아요. 숭고한 잘 맞습니다. 또 숭고한 무엇이 숭고하다 또는 숭고한 무엇 뭐가 있을까요? 뭐가 있을까? 희생. 오, 누구의 희생? 예를 들어, 그냥 이건 뭐 희생은 다 맞아. 만나요.
오케이, 부모님의 희생. 부모님이 우리에게 하는 희생 또는 뭐 소방관이 또는 안전요원이 누군가를 위해서 희생한 거 또는 독립운동가의 희생, 헌신, 뭔가 좀 우리가 대단해 보이는 것, 그 다음에 굉장히 웅장한 것, 이런 것들을 이제 마주했을 때 느껴지는 뭔가 이 감정들, 존경스럽고 대단해 보이고 뭔가 우러러보게 되는 그런 감정들을 우리가 숭고하다라고, 그런 감정들을 느낄 때 우리가 숭고함을 느낀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죠? 이 숭고라고 하는 건 뭔가 문장으로 딱 정의해서 설명하기가 좀 어려워요. 문장으로 정의해서 설명하면 오히려 안 와닿아. 뭔가 상황을 바탕으로 느끼는 게 오히려 좀 어울리는데, 아니 자연을 보면서 숭고하다는 건 어디에서 들어갔어요? 그냥 나한테 들었나 혹시? 자, 이 숭고함이라고 하는 게 자연에서도 느껴지는데 어떨 때 느껴지냐면, 내가 어마어마한 거대한 대자연 앞에 딱 내가 이 대자연을 마주하는 거야. 그러면 이 대자연으로부터 어떤 감정이 느껴질까요? 위압당하는, 그러니까 압도당하는 느낌이 느껴져요. 너무 거대해서. 생각해봐. 내 옆에 바로 그랜드 캐니언 엄청나게 큰 협곡이 내 옆에 이렇게 쫙 있다고 생각해봐봐. 나 거기 혼자 떨어져 있어. 또 나이아가라 폭포가 내 눈앞에서 떨어지고 있어. 어마어마하게 높은 곳에서 어마어마하게 큰 폭포가 내 앞에서 떨어지고 있어. 그걸 내가 내 눈으로 목격하고 있어. 이게 진정 자연이 만든 것이 맞는 것이, 다시, 이게 진정 자연이 만든 것이 맞는 것인가? 라는 걸 느끼면서 웅장함과 대단함을 느낀다. 그때 느껴지는 이 위압감, 이런 감정들도 전부 숭고함이라고 보통 얘기합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그런 꿈을 누군가에 대한 어떤 희생, 헌신 또는 어떤 존경, 어떤 웅장한 것, 이런 것들에서 느끼는 아름다움, 숭고움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봄나무 다 배웠으니까 얘기해볼까? 봄나무는 어떤 아름다움이 드러나는 작품입니까? 숭고가 뭔지 모르면서 그거는 알고 있어. 그냥 이제 겨울나무에서 봄나무로 넘어가면서 이제 보이는 이 나무의 모습에서 숭고함을 느끼고 있다. 이게 이제 그 뒤에 나오는 학습 활동의 답이잖아. 맞죠? 자, 그래서 그러면 왜 봄나무를 보면서 숭고한 감정을 느끼는데? 그 봄나무가 대단해 보이기 때문이야. 기특해 보이고. 알겠죠? 자, 그래서 문학은 심리적 체험을 바탕으로 한 소통 활동임을 알고 문학 활동을 하자라고 하는 게 이 단원의 학습 목표입니다. 이 단원을 학습할 때 이걸 우리가 학습하자라고 하면서 얘기하는 거야. 혹시 벼락도 했어요, 학교에서? 안 했어. 넘어갑시다. 자, 이거 봄나무라고 하는 시가요, 사실은 좀 어려운 시야. 중학교 시험에 나오기에는. 왜냐면 해석의 여지가 좀 분분해. 명확하게 해석이 안 되는 경우도 좀 있고, 학교 선생님들마다도 필기가 다 달라요. 자, 그래서 일단 나도 얘기하겠지만 우선적으로는 뭘 생각해야 돼? 여러분 학교 선생님들의 필기를 좀 생각을 해야 돼요. 뭐라고 얘기하시는지. 알겠죠? 자, 일단은 살펴보면 나무는 몸이 아팠다라고 얘기합니다. 몸이 아팠대요. 자, 눈보라에게 상처를 입은 곳이나 빗방울들에게 얻어맞았던 곳들이 오래전부터 뭐 했대요? 근지러웠답니다. 자, 땅속 깊은 곳을 오르내리며 겨울 내내 몸을 덮이던 물이, 자, 물이 이제는 갑갑하다고 한사코 나가고 싶어 하거나, 또 살을 애는 겨울의 바람과 외로움을 견디면서 봄이 오면 정말 좋은 일이 있을 거라고 스스로에게 했던 말들이 그를 못 견디게 들고 갔기 때문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 나무는 몸이 아팠다는데 뭐 때문에 몸이 아팠어? 나무는 뭐 때문에 몸이 아팠어요? 뭐? 눈보라나 빗방울
자, 나 몸이 아팠다라고 얘기할 때 나는 지금 요거 얘기하는 거거든. 나무는 몸이 아팠다고. 왜 아팠는데 이거 문장으로 이해를 해야 되거든. 근데 문장이 이게 지금 되게 복잡하게 쓰인 문장이야. 나무가 몸이 아팠던 원인이 뭘까요? 뭐 이유가 뭘까요? 겨울. 네. 학교에서 그렇게 얘기했어. 이 부분이 중요해요. 학교에서 뭐라고 얘기했는데 나무가 몸이 아팠던 이유에 대해서는 학교에서 얘기하지 않았을까? 했을 것 같은데 계속 소통해야 돼요 여러분들. 중앙 했어 안 했어? 그럼 나무가 몸이 아팠던 이유가 뭐죠? 겨울 바람, 시련 이런 것들 때문이다? 아니야. 아닌 건 알아. 아닌 건 맞아. 아 눈보라나 빗방울 아니냐고 나한테 얘기한 거야? 그러면 봐봐. 나무는 몸이 아팠다며. 이 곳들이라며. 눈보라에 상처 입은 곳, 빗방울들에게 얻어맞았던 곳. 여기가 뭐 했다고요? 근지러웠다고요. 자, 나무는 몸이 아팠는데 봐봐. 시점을 생각해야 돼. 이 몸이 아팠다는 건 혹시 지금 아팠다는 지금 아프다 지금에 가까운 걸까요? 아니면 겨울이라는 걸 얘기하는 걸까요? 겨울에 아팠다는 걸 얘기하는 걸까요? 겨울. 나무가 아프고 나서 어떻게 되는데? 아니 이 시에서 나무가 아프고 나서 어떻게 돼요? 이파리. 이파리를 피워내요. 그러면 아프고 나서 이파리를 피워냈단 말이야. 이 문장으로만 봤을 때 봐봐. 나무는 몸이 아팠고 여기 이 시련들에게 이렇게 차가운 것들에게 얻어맞고 상처를 입었던 곳이 근지러웠다고요. 간지러웠어. 땅속 깊은 곳을 오르내리며 겨우내 몸을 덮이던 물이 이제는 갑갑하다고 한사코 나가고 싶어 하거나 살을 내는 바람과 외로움을 견디며 봄이 오면 정말 좋은 일이 있을 거라고 스스로에게 했던 말들이 그를 못 견디게 들볶깎기 뭐라고 적혀있어? 이 때문이다가 무엇의 때문이다인데? 나무는 아팠다 이것 때문이다를 얘기하는 거야. 문장이 이해돼요? 근데 학교에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선생님이 안 얘기하는 선생님도 있다고. 근데 정확하게 읽으면 이렇게 읽어야 되는 거야. 문장을 읽으면 나무는 아팠다고. 뭐 때문에 아팠다고? 때문이다가 여기 나오는 거야. 그러면 나무가 아팠던 원인이 뭔데? 이 때문이다는 뭐가 때문이다야? 들볶았기 때문이야. 그렇지. 누가 들볶았는데? 이제 이걸 찾아야지. 누가 들볶았어? 뭐라고요? 자기가 자기. 나와 있는 단어로 찾아야지. 말이. 그렇지. 에? 말이 어디 있어? 아니 스스로에게. 오케이. 말 맞아. 또 누가 들볶았어? 다른 거 외고. 승아야, 누가 들볶았어 또? 자, 말들이 그를 못 견디게 들볶았기 때문이다. 말 맞아요. 일단 들볶은 거 말 맞아. 하나 더 있어. 뭔데? 물. 그렇죠. 물이죠. 물이잖아. 이. 여러분들 주어 찾아볼까? 주어야. 물이, 말들이 그를 못 견디게 들볶았기 때문이다. 문장이. 이해돼요? 그러면 그를 못 견디게 들볶아서 몸을 아프게 만든 게 뭔데? 물과 말들이라고요. 이게 나무를 아프게 한 직접적인 원인입니다. 지금 현재 나무가 아픈 이유라고. 겨울바람과 빗방울은요, 작년에 날 아프게 한 거야. 작년에 겨울 나무를 아프게 한 거잖아. 지금 얘는 이제 겨울에서 봄으로 넘어오고 봄나무잖아. 자, 이 나무는 몸이 아팠다라고 하는 건 일반적으로 일단 기본적으로 이렇게 문장으로 볼 때 얘가 나무를 아프게 한 다시 나무가 아팠던 직접적인
원인이야. 자, 그러면 아까 세모 표시한 것들 있죠. 눈보라에게 상처를 입었다, 빗방울들에게 얻어맞았다, 살을 내는 바람과 외로움, 이런 것들은 전부 건데, 지금의 나무가 되기 전 겪은 시련들이야. 학교에서는 눈봉하라, 빗방울, 바람, 외로움 이런 것들 보면서 뭐라고 얘기했어? 근데 아직 자세하게 설명 못 들었어. 아직도? 이거 본문 그 필기하면서 분석 다 끝났다. 반 손. 했어? 했지 않니? 했지. 나연아 뭐라고 얘기했었어 선생님이? 이거 물이랑 말들 그 다음에 눈보라, 빗방울, 바람, 외로움. 아 교과서 있어요? 그거 아니야? 그 몸을 아프게 했던 그 이거 뭐지? 건설이 뭐니? 그거 지금 써봐. 역시 그래서 이씨 내가 적어놓은 거랑 똑같네. 그러면 그냥 다 간체로 기억 상실이네. 내가 적은 거랑 똑같잖아. 진짜 자 근데 필기를 보니까 어떤 식으로 필기를 했냐면 물, 말 이렇게 딱 표시 안 해놨고 네모 표시해놨네요. 맞죠? 이렇게 네모 표시 이렇게 네모 표시해놨네. 그래서 나무가 아팠던 원인 1, 나무가 아팠던 원인 2, 나무가 아팠던 직접적인 원인 똑같은 말이잖아. 근데 나무가 아팠다고 왜 아팠냐고 물어보는데 이걸 얘기하면 어떡해요? 하면아 네. 종아 내가 이렇게 자꾸 뭐라 하면은 내가 질문할 때마다 대답을 안 하겠죠. 대답 잘했어요. 하여튼 자 그러면 쌤이 지금 얘기하는 거랑 여러분들 학교 선생님이랑 생각하는 게 그냥 똑같습니다. 알겠죠? 그냥 문장을 잘 읽어야 돼요. 알겠죠? 그냥 왜 우리가 이때까지 시 많이 봤잖아. 겨울바람 차가워 추워 얘가 아프겠어 이게 아니고. 알겠죠? 자 얘네들은 나무에게 시련을 준 거야. 나무가 지금의 나무가 되기 전까지 과거에 겪었던 시련들인 거야. 지금 나무는 뭐 때문에 아픈데 아프고 나서 아까 뭐 한다고 했어? 잎을 피워내려고. 아픈 이유가 뭔데? 잎이 피어나기 위해서 아픈 거야. 잎이 피어나기 직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데 몸 안에 돌고 있던 물이 밖으로 빠져나가고 싶어 한다고. 겨울 동안 나무가 뭘 가졌었냐면 자 적으세요. 희망을 가지고 있었다고요. 겨울 동안 나무는 자신이 이 희망을 품고 있으면서 이제 봄이 오면 좋은 일이 있을 거야 있을 거야 있을 거야 라고 말했기 때문에 그 말들이 자기 스스로를 못 견디게 들고 가서 뭐가 피어났다는 거야? 이파리가 피어났다는 거야. 자 그런 마음의 헌데 자리가 아플 때마다 자 그럼 이 자리는 어떤 자리일까요? 상처의 자리겠죠. 그러면 상처는 누가 줬는데? 상처는 눈보라, 빗방울, 바람, 외로움이 좋지. 맞죠? 자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었던 이 상처의 자리가 아플 때마다 그는 하나씩 이파리를 피워낸다는 거야. 봄이 되면. 그렇죠? 자 그래서 지금 상처를 견디고 이파리를 피워낸 나무를 지금 누가 본 거야? 화자가 본 거야. 맞죠?
화자가 그 모습을 봤고 그 모습을 보면서 이 나무에 대해서 뭔 생각을 하고 있어? 뭔가 이 나무에 대해서 대단한 어떤 뭔가 어떤 그런 감정이나 이런 것들을 느끼는 거 아니야. 자, 그래서 이 시에서 화자가 봄나무를 보면서 숭고함을 느끼는 포인트가 바로 뭡니까? 요거죠, 요거. 이러한 삶의 모습을 이제 대단하게 느끼면서 숭고함을 느낀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그렇죠? 자, 그래서 상처와 아픔을 견디고 이제 이파리를 피워낸 나무의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 자, 우리가 이거는 쌤이랑 같이 막 모의고사도 같이 풀고 현대시 했었잖아. 현대시 할 때 일단 기본적으로 글을 어떻게 읽는 게 중요하다고, 그냥 정확하게 잘 읽는 게 중요하다고요. 이것도 문장을 정확하게 잘 읽어야 돼요. 알겠죠? 왜냐면 문장이 되게 길게 적혀 있고 때문이다라고 하는 게 이게 서술잖아. 버스 타고 오고 싶어 혹시? 혹시 한 5년 뒤에 여기 아니. 그 오토바이 타고 다니는 거 아니지? 절대 아니죠. 알겠어. 자, 봅시다. 자, 서술어가 때문이다 서술어가. 주어가 뭐? 주어가 여기가 있다고. 주어가 여기가 있고, 맞죠? 주어 서술어야. 문장의 의미나 관계부터 정확하게 읽고 나서 그 다음에 단어 하나하나에 집중해가지고 의미를 생각해야지. 시를 읽을 때. 알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좀 작품을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핵심 정리. 요거는 이거 똑같이 안 적혀 있을 수도 있어. 옆에 보면은 지금 그 표로 해서 정리되어 있는 게 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주제는요. 자, 이 봄나무에 태도가 그냥 주제가 되는 겁니다. 그럼 봄나무가 어떤 태도를 보였는데 봄이 오면 좋은 일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면서 그 상처를 받았던 그 자리에서 예쁘게 이파리를 피워냈다고. 맞죠? 자, 그래서 그거를 바탕으로 우리가 생각해보자면 시련을 견디며 가치 있는 것을 추구하는 삶의 자세가 이 봄나무에서 드러난다 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나무의 모습을 어떻게 해서 표현했어요? 인화, 사람이 아닌 대상을 사람처럼 표현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의인화된 표현 뭐가 있는데요? 뭐 있어요? 그치, 그것도 이제 사람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그 문장에서 좀 보자면 그는 이파리를 피웠다는 아니겠구나. 또 뭐 있는데요? 몸이 아팠다. 또 근지러웠다. 이런 것들. 이 전부 의인화된 표현이겠죠. 자, 다음 몸이 아픈 나무의 상황과 원인 제시되었고요. 나무는 몸이 아팠다. 상황이죠. 때문이다. 원인입니다. 그렇죠? 나무가 아플 때마다 나무가 한 일을 제시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인데? 나무가 아플 때마다 한 일을 제시했다. 이파리를 피웠다. 뭐라고요? 이파리를 피웠다 그거. 뭐 그쵸. 이파리를 피워냈다. 아플 때마다 이파리를 피워냈다. 그래서 아픈 거 뭐가 아팠었어? 아파. 그 한사코 그 말들이 표현이 기억이 안 난다. 갑갑하다고 나가고 싶어 할 때 아프죠. 그 다음에 또 언제 아팠어? 스스로 했던 말들이 생각날 때, 들볶을 때, 이때 아팠단 말이야. 그렇죠? 자, 다음 내용의 아름다움 볼까요? 이거 없을 수도 있어. 없으면은 좀 적어주세요. 자, 내용의 아름다움은 시련을 견디며 이파리를 피워내는 나무의 모습에서 뭘 느낀다? 숭고함을 느낀다. 자, 표현의 아름다움. 힘들 때 스스로를 위로하며 아픔을 극복하고 이파리를 피워내는 나무의 모습을 봐봐. 표현의 아름다움이니까 나무의 모습을 뭐처럼 표현했다고? 사람처럼 표현했다고. 세 글자로 의인화. 자, 그럼 의인화를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효과가 뭔데요? 그렇지, 생동감, 생생함을 느낄 수 있다. 자, 다음. 자, 나무의 상황. 요거 여러분들 딱 뭐 하기 좋을까요?
박스 쳐가지고요. 기억, 니은, 디귿, 리을. 자, 다음 중 맞는 것만을 고르시오. 1번 보기 기억, 니은, 2번 보기 디귿, 리을. 많이 풀어봤지? 딱 이렇게 나오는 거야. 알겠죠? 자, 나무 현재 상황. 근데 여기 있는 거 그대로 안 나오겠죠? 말 바꾸겠죠? 여러분들. 그 단어를 바꿔가지고 시험 문제 나올 때 바뀐다는 거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요 라고 하면 답이 없어요. 알겠죠? 그건 본인의 평소의 어휘력이니까. 그런데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개념적 의미를 명확하게 알지 못한다 하더라도 이 단어가 어떤 방향의 단어인지는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요건 나중에 문제풀이 하면서 다시 한번 또 얘기할 거예요. 자, 시에 나타난 나무의 상황을 정리해보면 나무의 상황 어땠는데, 자, 겨우내 몸이 덮이던 물이 나가고 싶어 했습니다. 그 다음에 봄이 오면 좋은 일이 있을 거라고 스스로 했던 말들이 스스로를 들고 갔어요. 그게 나무를 못 견디게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원인으로 인해서 나무는 어떻게 됐어? 몸이 아팠어. 또 몸이 아팠다 말고 그 뒤에는 뭐도 있었어? 근지러웠다도 있었잖아. 맞죠? 자, 그래서 몸이 아팠고요. 또 근지럽기도 했습니다. 자, 눈보라에게 상처 입은 곳이나 빗방울에게 얻어맞았던 곳이 근지럽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아프고 근지럽고 나면은 거기에는 뭐가 피어났다? 이파리가 피어났다. 로 얘기가 나오고 있죠. 자, 시에서 전하려는 의미는 아까 이야기했어요. 맞죠? 조금만 더 생각해보면 요거 여러분들 그 적혀있는 거랑 좀 다를 수 있습니다. 자, 고통과 어려움을 견디고 소중한 것을 얻어내는 과정을 보여주어서 시련 속에서도 그것을 견디며 희망을 갖는 삶의 자세. 말하고자 하는 건 이거죠. 시련 속에서도 희망을 갖는 삶의 자세가 이 시에서 얘기하고자 함이죠. 또는 가치 있는 것을 추구하는 삶의 자세. 이게 시의 주제가 될 거고요. 자, 학교에서 그 물어보는 질문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뭐 무슨 말로 물어보는지는 알 수 없는데 어차피 답은 하나야. 주제와 관련된 거 물어보면. 가치 있는 것을 추구하는 삶의 자세를 해서 순간을 느끼고 있다. 뭐 이런 거라는. 또는 가치 있는 것을 추구하는 삶의 자세에서 이제 이 봄나무의 숭고함을 느낄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써야 되는 것들이 소수형으로 나올 겁니다. 자, 다음 글을 참고하여 이것도 진짜 많이 활용합니다. 자, 눈 온 다음 날 산에 가면 중동이 부러졌거나 몸을 지키며 떨어져 나간 생수를 가지고도 눈이 아프답니다. 눈이 아프다는 게 무슨 말인데? 그 대상을 보고 있기가 안타깝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겨울에 산에 가가지고 이 겨울에 산나무들을 보면 산나무들이 어떻게 돼 있다고 막 부러져 있고 찢겨져 있고 막 그렇다고. 왜 그러냐면 눈이 너무 많이 내리면 나뭇가지 위에 눈이 너무 많이 쌓여서 꺾여버려요. 부러져 버려요. 그리고 또 바람이 너무 세게 불고 얼었다가 녹았다가 얼었다가 녹았다가 하면 어떻게 돼? 건조해진단 말이야. 찢어지고 갈라져요. 그런 나무의 모습들이 되게 많이 보인다는 거야. 겨울산에 가면. 이거 작가의 이야기죠. 그러나 아무리 혹독한 추위가 닥쳐도 나무들은 갈 곳이 없습니다. 저 자신이 집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눈의 무게가 몸을 찢고 얼음이 전신을 뒤덮어버리더라도 나무는 뭐 하는 거야? 견디는 거야. 이 견디는 삶의 자세. 이렇게 인내하는 거죠. 아까 적었던 걸로 따지면 인내하는 거예요. 이제 날이 풀리고 바람이 순해지면 몸을 덮이던 물들이 갑갑하다고 밖으로 나가고 싶어하는 자리마다 새 잎을 낼 것이다. 몸이 덮이던 물들이 갑갑하다고 하면서 새 잎을 그 자리에 낼 것이라는 거죠. 자, 잘 보세요. 다음 글을 참고하여 시인이 어떤 심리적 체험을 바탕으로 창작했는지를 물어보는 거잖아. 그럼 뭐라고 적어야 될까요? 일단 겨울산 들어가야 될 거고요. 추위를 견디는 나무들의 모습 들어가야 될 거고요. 시련을 거쳐야
봄에 새잎을 낼 수 있다 라는 사실에 뭘 느낀다? 감동을 느꼈을 것이다. 가 서술형 담아냈을 때 들어가 있어야 될 거예요. 오케이, 자 여기까지. 실수는 안 들어간다고 했죠? 네. 확실해요? 실수 안 해? 확정? 소윤아? 아니 우리 시험 범위를 아는 사람이 없어요? 일단 난 실수를 안 한다고 들었거든. 이런 거자? 그거도 뭐라고? 그 박시전이 들어간다고? 네? 이거? 같은 학교를 안 다니는 거예요. 뭐라고? 봄나무랑 봄나무. 왜 보면? 그치. 겨울나무를 보면. 그리고 또 그다음에 소설 연. 연. 이렇게 세 개. 박시전은 들어가고 전치전은 안 돼요. 모르겠다고 하신 거 같아요. 근데 잠시만 이거는 6월 봄이야. 아 맞네. 아 박시전은 전치전 안 들어가요. 오케이. 그러면 박시전은 기말범이라는 거죠. 종이는 얘기하는 게 무슨 의미야? 중아. 말한 건 뭐? 아니야. 그러면 박시전은 기말범위가 맞아요? 오피셜이야? 아니 공식적인 써 발언? 있는 게 어. 그래. 알았어. 그러니까 박시전이랑 박시전은 기말이 맞고 전우치전은 기말에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 모르겠고, 그치. 그걸 수행으로 할 건가 보네. 아니 나 박시전이 지금 수행이긴 한데. 아, 그럼 박시전을 벌써 읽고 있네? 네. 그러고 나서 또 그게 기말에 또 시험 범위로 들어가나 보네. 오케이. 뭔 말인지 알겠어. 근데 결국은 실수는 모른다. 아니 안 들었어. 아, 그럼 기말에 한다. 네? 그것도 몰라? 아, 실수에 대한 얘기는 안 하죠. 아예 안 했어. 뒤에 연으로 넘어갑시다. 뒤로 넘어가는데 나도 못하고 페이지가 내가 몇 페이지인지 모르겠어서 자습도 기준으로 연이 지금 몇 페이지에 나옵니까? 78. 오케이. 자, 78페이지 펼쳐주세요. 연은 학교에서 했다 안 했다? 안 했다. 오케이. 그럼 쌤이랑 같이 좀 읽어봅시다. 자, 요거요 되게 슴슴하고 재미없는 소설입니다. 자, 소설이고요. 소설 전문이 들어가 있는데 소설 전문이 되게 짧아. 자, 요거는요 소년이었나 이름이? 아들. 아들인 것 같네. 자, 봅시다. 이 소설은요 연이고요. 여러분들 연이 근데 뭔지 압니까? 하늘에 날리는 연 뭔지 알아요? 아, 그거는 다 알아. 오케이. 자, 이제 우리가 연날리기 할 때 연이죠. 그 연입니다. 알겠죠? 연날리기 하려면 일단 기본적으로 연이랑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시를 감아 놓는 거 혹시 뭐라고 얘기하는지 알아요? 얼레라고 얘기하는데 얼레. 자, 그래서 이제 연이 실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죠. 그리고 실을 감는 통을 얼레라고 합니다. 맞죠? 자, 그래서 이 얼레를 풀었다가 감았다가 하면서 연을 저 하늘 위에 바람에 맞춰가지고 이제 날리는 거야. 그렇죠? 자, 그래서 요거는 이 연날리기와 관련되어 있는 게 지금 상징적으로 좀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인물은요 엄마 나오고요. 그 다음에 아들 나오고요. 둘이 끝입니다.
자, 내용부터 한번 보자면 마을 쪽 하늘에선 연이 떠오르지 않는 날이 없었답니다. 그 말은 뭐야? 어떤 마을 쪽 하늘에서는 연날리기가 매일매일 진행되고 있다는 거죠. 누군가가 연날리기를 매일매일 하고 있다는 거야. 연은 먼 하늘 여행을 꿈꾸는 작은 새처럼 하루 종일 마을 위를 맴돌았대요. 들에서나 산에서나 마을 근처에선 언제 어디서나 새처럼 하늘을 떠도는 연을 볼 수 있었답니다. 매일매일 누군가가 연날리기를 하니까 연이 하늘에 떠올라 있는 동안은, 자, 하늘에 떠올라 있는 동안은 어머니 마흔이 변했다 밑줄. 이게 그냥 주제입니다. 이거만 물어볼 거야. 마음과 관련해서. 자, 연이 하늘에 떠올라 있는 동안에는 어머니도 차라리 마음이 편했대요. 들에서나 산에서나 어머니는 이따금 자신도 모르게 연을 찾아 일손을 멈추곤 했답니다. 자, 어머니는 연을 찾아서 일손을 멈추기도 했대요. 확인하기 위해서야. 이게 뭐야? 어머니는요, 이 집에 어머니랑 아들만 살거든요. 그래서 어머니가 일을 나가 있어요. 밭을 맨단 말이야. 밭을 매요. 그러면 농사일을 하고 있으니까 계속 쭈그려 앉아가지고 농사일 하고 있겠지. 그러다가 아들은 집에서 맨날 연날리기 하고 있는 거야. 연이 이렇게 쭉 높게 날아가 있으면 아주 먼 곳에서 일을 하고 있다 하더라도 연이 날리고 있는 게 보일 거 아니야. 맞죠? 그럼 이 연이 날리고 있는 걸 보면서 어머니는 무슨 생각하는 거야? 아, 아들이 무사히 잘 있구나 라고 생각하는 거야. 왜 그런데? 연날리기를 하고 있다는 뜻은 연날리기에 열중하고 있으니 몸이 위험한 상황에 놓여 있거나 또는 딴 데 정신이 팔려서 어디 가버렸다거나 이러진 않았다는 거잖아. 맞죠? 집에서 그냥 얌전히 연날리기 하고 있다는 거니까. 그러면 나가 있는 엄마가 일을 하면서 보기에는 아, 내 아들이 무사하구나, 별일 없구나 라고 하면서 계속 일을 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아들의 존재를 확인하기 위해서 아들이 걱정돼서 중간중간 고개를 들어서 계속 연애 상황을 확인하는 거죠. 그 모습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정막스러운 봄하늘을 바라보며 허기진 한숨을 삼키곤 했대요. 아비 없이 자란 놈이라 하늘 수가 없는가 보구나 하였답니다. 자, 그러니까 집에 남편, 그러니까 아버지가 없어. 아버지 없이 어머니가 홀로 아이를 키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들을. 자, 우리 집 처지에 상급 학교가 당학이나 한 소리냐? 아주 가난한 상황인 거죠. 상급 학교가 당학이나 하냐? 가당키나 하냐? 자, 그러니까 아들이 이제 학년이 올라가가지고 그 위에 학교, 상급 학교로 가야 되는데 요즘은 사실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는 거의 뭐 의무에 가깝게 다 다니잖아. 다 하고. 맞죠? 자, 근데 예전에는요, 아주 예전, 그러니까 1950년대, 60년대 이때에는요, 학교를 진학하고 싶어도 돈이 없어서 집이 너무 가난해서 학교를 진학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만 나오거나 중학교만 나오는 경우들도 엄청 많았죠. 자, 그래서 어머니는 아들한테 야, 우리 집 처지에 상급 학교, 위에 학교로 올라가는 게 가당키나 한 소리냐, 이름자나마 쓰고 읽게 된 걸 다행으로 알거라 라고 얘기하는 걸 보니 이 상급 학교는 무슨 학교일까요? 우리 지금으로 따지면 한 중학교쯤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아들은 초졸쯤 될 거야. 이름자 나마 쓰고 있는 거를 다행으로 알아. 이 정도만 해도 우리 집 살림에 이 정도 교육이면 잘 받은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죠. 초졸이라고 따지면 여러분들이랑 똑같은 거 아니야? 여러분들도 초졸 아니에요? 맞죠? 자, 어미 곁에서 함께 땅이나 파고 살자는 소리가, 자, 이게 지금 무슨 말입니까? 상급 학교는 가지 말고 진학은 안 되고 뭐 하고 살자, 함께 농사일 하면서 살자. 상급 학교는 갈 수 없어. 근데 우리가 농사일 하면서 살면 돼. 근데 그 소리가
아들놈의 어린 가슴에 못을 박은 모양이었다라고 하는 말에서 이 아들이 뭘 받았어? 상처를 받은 거야. 그래서 아들이 얘기하더라. 나 상급학교 가고 싶은데, 상급학교 가고 싶은데 엄마가 야 우리 형편에 그게 가당키나 하냐? 안 돼! 집에서 농사일이나 해! 라고 했더니 아들이 뭐라고 얘기하는가? 나 상급학교 못 가면 집에서 연날리기만 맨날 할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연이나 실컷 띄우고 놀 거야. 그러니까 상급학교 안 보내준 대신 연실이나 많이 만들어줘. 이제 연을 날리려면 실이 있어야 되니까 이 실도 다 돈이란 말이야. 맞죠? 그러니까 이제 엄마한테 연실 많이 만들어줘. 나 연 날리면서 놀래. 대신 엄마가 나 학교 안 보냈잖아. 이러면서. 자, 그래서 지금 섭섭한 마음, 서운한 마음을 무엇으로 달랜다? 연 날리기로 달리려고 한다. 상처받았던 마음을 연 날리기를 통해서 치유하려고 한다. 다 똑같은 말이죠. 자, 다음 상급학교 진학을 단념한 대신 아들놈은 그 철늦은 연날리기 논리를 시작했대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철늦은이라고 하는 건 무슨 말이야? 나이 먹고 나서 한다는 이야기야. 생각해보면 이 연날리기라고 하는 놀이는 되게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놀이야. 근데 초등학교 6학년 졸업했다고 생각해봐봐. 여러분들 초등학교 6학년 이제 딱 되고 나면 어휴 저 잼민이들 이럴 거 아니야. 맞죠? 밑에 애들 보면서 어휴 저 시끄러운 놈 저 본인도 그랬으면서. 맞죠? 자, 그래서 연날리기라든지 이런 놀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그것보다 어린 나이 때 하는 거야. 얘는 지금 초등학교 졸업, 그러니까 학교 졸업을 할 나이야. 그러고 나서 상급 학교를 가니 많이 얘기하고 있다고. 맞죠? 자, 그러면 지금 얘는 학교를 졸업할 나이에 그 철늦은 연날리기 놀이를 한다는 건 그 나이 전에는 연날리기를 못했다는 거야. 계속 못하다가 왜? 집이 가난해서 이제 상급 학교를 못 가게 되었으니까 나 연날리기나 실력하다 이거야. 연날리기 연실 만들어줘 라고 하면서 그 철늦은 연날리기를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철늦었다라고 얘기하는 게 가난했던 집안 형편 때문에 과거에 어릴 때는 연날리기를 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뭐가 어려웠느냐? 연실을 마련하는 게 어려웠던 거야. 이게 왜 어렵냐면 연날리기가 여러분들 생각보다 실이 되게 잘 끊어집니다. 연날리기 막 해. 실이 톡 하고 끊어져. 그럼 어떡해? 연은 빠이빠이야. 그럼 뭐 해야 돼? 연 새로 만들어야 돼. 연 만드는 거야 뭐 어렵지 않죠. 뭐 이렇게 어디서 다른 뭐 나뭇가지 같은 거만 하나 구해와가지고. 여러분들 연 만들기 혹시 해봤어요? 안 해봤죠? 가오리 연, 방패연 해가지고 어렸을 때 막 난 학교에서 만들기 하고 막 그랬었는데 날려보진 않았고. 자, 그래서 연 날리기 하려면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연을 만들어야 되는데 연 만드는 거 뭐 어렵지 않아요. 나뭇가지랑 좀 몇 개 구하면 되니까. 실은 자꾸 끊어져서 소모품이란 말이야. 계속 갈아줘야 돼요. 연실 마련이 어려워서 제철에는 남의 집 띄우는 연이나 곁에서 늘 부러워해 왔었거든. 어릴 때 친구들이 연 날리는 걸 부러워했지 본인이 직접 해보지 못했거든요. 그거를 이제는 자기가 좀 해보고 싶어서 엄마한테 얘기하는 거죠. 나 상급 학교 안 가는 대신에 연 날리기 연실이나 만들어줘 까지 하고 잠깐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이어서 보도록 할게요.